세상을 연결하는 방송 엔테나입니다. 잘 계셨나요? 축구 좋아하시면 축구 경기에서 안 풀릴 때 감독이 하는 전략은 교체를 하는 거죠. 선수를 교체하고 새로운 선수를 투입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공격의 활로를 찾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북미 관계가 좀 교착이 돼 있어요. 북한의 요구와 미국의 요구가 서로 다르고, 그것이 잘 안 돼서 하노이 협상이 어쨌든 뭐 결렬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걸 좀 회복하고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하셔서 뭔가 좀 풀어냈죠. 약간은 풀어내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입에서 북한과 재협상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다, 아직도 관계가 좋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고, 어쨌든 메시지를 지금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을 하겠죠. 그런데 북한 나름에서도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를 해결해 보고자,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노력을 할 건데,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랑 이번에 블라디보스톡에서 회담을 가졌죠. 정상회담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이 꽤 가까워요. 북한에서 멀지 않고,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뭐 가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았었는데, 과연 어떤 얘기를 했냐. 블라디보스톡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했을 때 그 회담 내용이 과연 득이 되느냐, 아니면 뭐 어떤 내용이 오갔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도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과연 독이 될지 아니면 도움이 될지. 어쨌든 와일드 카드예요. 축구 경기를 따지면 교체 선수를 투입한 거랑 비슷한 건데, 왜냐하면 교착 관계였잖아요. 교착 관계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이 좀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너희랑 좀 대화하고 싶지 않아, 이런 의도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하지만, 그래도 뭔가 안 풀리는 상황에서 다시 만나지 않잖아요.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먼저 손 내민, 누굴 투입한 거죠? 러시아를 투입했죠.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랑 만나면서 아무도 뭐 그 어떤 상황이 안 벌어지다가 갑자기 상황이 하나 탁 생긴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축구에서 어떤 교체 선수, 와일드카드 개념으로 푸틴 대통령과의 어떤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어요. 극적으로. 원래는 푸틴 대통령이 2번 정도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를 했어요. 언제 했냐? 2015년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선언, 종전을 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는 행사를 했었는데, 러시아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오라고 얘기했어요. 안 갔습니다. 두 번째는 2017년에 러시아에서 지역경제개발 회의를 열었어요. 러시아에서 열었는데, 그때 또 한 번 불렀는데, 그때 또 안 갔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만난 처음 정상회담이에요. 그게 좀 특이하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 그것도 러시아와 극적으로 만남이 성사된 거예요. 러시아는 계속 이제 김정은 위원장 만나려고 했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원래 그 전까지는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소련이었을 때 친했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자금, 분명히 보조금도 받았을 거고,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근데 소련이 이제 다 분열되고 러시아로 바뀌면서 그런 건 없어졌어요. 그래서 러시아한테 뭐 받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관계가 굉장히 약해졌죠.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그렇게 뭐 예전처럼, 쉽게 말하면 중국처럼 그렇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국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무역량 같은 걸 제가 잠깐 조사를 해봤는데, 러시아와 북한 무역액이 3,400만 달러. 3,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 340억 정도 되고, 중국과의 무역액은 그거 한 80배 정도 돼요. 한 2조 4천억 원? 그러니까 거의 뭐 엄청난 2조 4천억과 340억은 뭐 저도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어떤 영향력, 이건 엄청나게 큽니다. 크고, 뭐 게다가 이제 북한의 무역 자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 무역이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 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러시아는 북한 입장에서도 꼭 만나야 될 상대는 아니다. 근데 왜 만났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의도하는 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뭔가 이렇게 지금 현 상태에서 교착 관계를 좀 풀어내기 위해서 어떤 그렇게 제스처를 한 거고, 마찬가지로
푸틴 대통령도 뭔가 좀 그 나름의 속내를 가지고 한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푸틴 help or hurt situation with North Korea라고 하는 이제 내용인데, 푸틴 과연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근슬쩍 끼어들었어요. 은근슬쩍 끼어들어서 갑자기 이제, 왜냐면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교착 관계였다가 지금 잘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뭐 북한과는 좀 안 만나려고 그러고, 뭐 우리는 만나려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잘 안 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뭐야? 푸틴이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reinserting himself into the middle of the on again, off again Korean nuclear crisis에다가 집어넣었다. 은근슬쩍 끼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갑자기 끼어든 거죠. 참 저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아닌가. 뭔가 좀 그죠? 갑자기 살금 갑자기 살금 끼어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런 걸 제가 조금 느낌이 비슷해서 한 거고. 자, 어쨌든 러시아는 이중적 입장을 갖고 있어요. 러시아는 기존까지 어떤 입장이었냐면, 미국에 갖고 있는 제재,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입장이에요. 실제로는 지지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단계적 제재 완화를 또 지지하고 있어요. 그 중국에 주로 지지하는데, 중국, 러시아가 모두 뭐 제재 완화를 좀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번에 비핵화 통으로 하고 모든 걸 제재 완화 시키고, 이게 아니라 비핵화 시도를 조금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제재를 조금씩 완화해주는 단계, 스텝 바이 스텝 단계로 뭔가를 해준다라는 입장이 러시아. 그러니까 약간 두 개가 모호하게 들어가 있죠. 지지도 하면서 제재 완화 해야 돼 이러면서도 단계적으로 완화시켜줘야 돼, 이런 두 가지 입장. 이 상충하는, 약간 중국이랑도 비슷해요. 러시아 이중적 입장이 있고,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제 제가 여기서 비슷하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해서 이걸 갖고 오긴 했는데, 북핵 문제에 발을 들여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냥 so-called six party talks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육자회담이라고 예전에 2009년 때 이제 안 됐어요. 2009년에 육자회담이라고 해서 중국, 미국, 러시아, 그다음에 한국, 당연히 북한, 일본까지 해서 6개 국가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관계를 가지고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해서 협상을 만들어내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얘기한 거죠. 식스파티 톡스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얘기했어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갔을 때, 블라디보스톡 갔을 때 식스파티 톡 이거 어떻게 했느냐, 이거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잘 나갔을 때, 여러분들 이게 뭐냐, 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노이 정상회담 바로 직전까지 뭔가 무르익었을 때,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 같고 제재 완화가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세계적인 정세가 이루어졌을 때,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 다 이 세계적인 이슈에 자기의 이해관계를 집어넣고 싶었어요. 자기가 여기에 좀 주도했다.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 북한이 주도하긴 했지만 거기에 뭔가 이렇게 세계적인 이슈,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발을 들여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갖다 이제 표출한 거예요, 실제로는. 과연 이게 근데 여러분, 저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존 볼턴이 벌써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생각하는 식스파티톡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존 볼턴이 그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싫어하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1대1 대화 좋아해요. 1대1 대화. 6개 당사국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고 지지고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하고, 1대1 대화. 그런 면에서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이 제대로 파악은 하는 거죠. 어쨌든 타이밍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거 여기에서 육자회담을 얘기한 것도 어쨌든 타이밍 자체로는 조금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육자회담을 갑자기 얘기한 것 자체가 어쨌든 러시아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놓여 있다는 거. 그걸 놓치지 않고 러시아가 지금 뭔가 교착 상태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이때 한마디 해야지, 언제 그럼 나는 들어가냐,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잘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스테일메이트가 바로 이제 교착 상태라는 뜻인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얘기한 것에서는 제가 뭐 특별하게 동의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노이 실패가 문 대통령 이미지, 이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약간 예전에 이제 뭔가 중재자 협상, 중재자나 이제 그런 걸로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런 것이 좀 뭔가 이렇게 약화된 의미가 있죠. 약화된, 뭔가 이렇게 이번에 갔을 때 극적인 게 뭔가 나야 되는데 그거는 근데 좀 일어나기 힘들게 됐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보좌진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선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뭔가 이렇게 민주당의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미 없는 회담 이렇게 해버렸다간 정치적으로 좀 정치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의 받거나 뭐 take it or leave it strategy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좀 실망을 했다. 뭐 이렇게 좀 놀랐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북한도 놀랐고 그렇죠. 좀 뭐 아무래도 트럼프가 좀 이번에 갔을 때 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무래도 좀 하든가 말든가 약간 뭐 스몰 협상이면 되는데 좀 큰 거는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 가지고 아주 큰 걸 기대했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께서는 조금 약간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사우스 코리아 문스 이스 옵티미스틱이라고 해서 한국의 문 대통령은 역시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잘 풀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 상황이 뭐 러시아가 육자회담 얘기를 하고 한마디 한 것 자체가 계속 이슈화가 되는 거고요. 러시아가 과연 들어가서 뭔 의미가 있겠니? 러시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솔직히 러시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진짜 속내는 제가 봤을 땐 러시아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육자회담 안 될 거 아마 알았을 건데 아마 러시아도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지, 즉 북한이 아까 말씀드렸던 90%가 중국의 어떤 교역량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늘리고자 한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고 북한을 통해서 한국으로 철도 있잖아요. 철도를 통해서 물류수송이 되게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뭐가 싸지나요? 물류수송비가 싸지면 제품값이 싸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항상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류가. 그래서 그 물류나 아니면 가스 파이프라인 그걸 통해서 러시아의 가스가 들어오게 하는 그 에너지 부분의 수입을 올리고자 또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자 러시아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북한을 통해서 한국까지 철도가 나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러시아가 우선은 이 남북관계, 북미관계 뭔가 비핵화 문제 약간 끼면 좋고 아니어도 북미관계가 좀 친해져야 되고 그러면 남북관계가 친해지고 그렇게 되면 철도를 놓으려고 할 때 미국이 반대하거나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만약에 철도를 놓겠다. 부산까지 철도 놔도록 하겠다라고 해도 실제로는 이게 거부될 가능성이 너무 커요. 미국이 싫어할 거고, 미국이 당연히 제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아마 진짜 속내는 북한의 어떤 교역량을 늘려서 북한에서 뭘 빼먹겠다 이게 아니라 아마도 그러니까 대한민국과의 철도 연결이나 이걸 통해서 뭔가 경제적인 활로를 찾겠다라는 얘기고, 물론 정말 육자회담에 러시아가 끼어들게 되면 러시아의 정치력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아시아에 대한 장악력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그건 아마 제가 봤을 때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건 어쨌든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께서 푸틴을 한국으로 초대한 내용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언제든지 오실지 모르겠지만 푸틴 대통령 곧 오시겠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러시아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했고 그것이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그리고 그 러시아의 속내는 무엇인지, 그리고 러시아가 과연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얘기였고요.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 항상 그렇지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